자, 그런데 이런 침샘 보톡스를 왜 맞냐고요? 여러분들 두꺼비처럼 이쪽 부분이 두툼한 그러한 얼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블룩하게 튀어나온 그러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슬림한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침샘에 보톡스 맞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침샘에 보톡스를 좀 맞아야겠어요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침샘에도 보톡스를 맞나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은 말 그대로 침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그러한 기관인데요. 침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 침샘이라고 해서 비교적 큰 사이즈의 침샘, 우리가 보톡스를 맞는 그러한 침샘이고요. 또 하나의 종류는 소 침샘이라고 해서 입 안에 아주 작은 그러한 침샘들이 구강 내나 인후두 쪽에 분포하는 침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침샘은요, 주 침샘으로 세 가지의 주 침샘이 있습니다. 귀 밑에 귀밑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침샘이 있고요. 턱 밑에 턱밑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혀 아래에 혀밑샘이라는 침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침샘은요, 귀밑샘에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턱 밑에 턱밑샘에도 보톡스를 종종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침샘 보톡스를 왜 맞냐고요? 여러분들 두꺼비처럼 이쪽 부분이 두툼한 그런 얼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귀밑샘이 발달되어 있으면 얼굴이 갸름하지 않고 귀 아랫부분, 얼굴 양 옆쪽으로 마치 보고스처럼 블룩하게 튀어나온 그러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슬림한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귀밑샘에 보톡스를 맞고요. 턱밑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살이 찌거나 이쪽에 지방이 많지 않은데도 턱 라인이 분명하지 않고 마치 이중턱처럼 턱 라인이 둔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세히 관찰해 보거나 만져보면 턱 밑 침샘이 발달해서 커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턱 밑 침샘의 사이즈를 줄여줌으로써 턱 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서 선명한 턱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가 침샘에 작용해서 침샘의 크기를 줄여주는데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 주름 보톡스에 사용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주름 보톡스의 경우에는 표정을 만드는 근육의 움직임을 약화시켜주는 것인데요. 근육에 연결되는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러한 분비를 보톡스가 차단시켜 줌으로써 근육의 힘을 줄여주게 되는 것인데, 침샘은 마찬가지로 침샘으로 연결되는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서 침샘의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침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침샘 보톡스는 사각턱 보톡스랑 부위가 비슷해서 종종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각턱 보톡스는요, 교근이라고 해서 우리 씹는 근육, 저작근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씹는 근육의 근육을 줄여주는 것인데, 귀밑샘의 경우에는 이런 저작근보다 귀 밑에 약간 뒤쪽과 얼굴 턱뼈 약간 뒤쪽까지 또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도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침샘 보톡스를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샘이 비대해서 턱 뒤가 블룩하게 튀어나오거나 턱 밑이 블룩해서 이중턱처럼 턱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맞는데요. 정상인 분들도 맞으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문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침샘 보톡스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침샘의 크기가 정상이면 보톡스를 맞더라도 그 줄어드는 크기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굳이 보톡스를 맞아서 더 갸름하게 만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술은 일반적인 보톡스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침샘 부위에 보톡스를 놓고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주름의 경우에는 일주일이지만 침샘의 경우에는 3, 4주 이후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지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대개는 6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복해서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로는 어느 정도 침샘이 작아져서 그 유지 기간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6개월 간격으로 맞으실 필요 없이 침샘이 다시 비대해지면 그때 가서 보톡스를 다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침샘 보톡스는 내성이 없을까요? 네, 보톡스 내성은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샘에 내성이 생겼다고 침샘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부위에 보톡스를 맞든 내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내성이 생기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김으로써 보톡스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부위에 보톡스를 맞건 내성이 생긴다면 다음에 어느 부위에 보톡스를 맞더라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성이라는 것은 부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침샘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침 분비도 저하돼서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드물지만 침의 분비가 저하돼서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약 3%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턱 밑 침샘의 경우에 침 분비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턱 밑샘의 보톡스를 맞았을 때 혹시 구강 건조가 생겨서 불편하진 않은지 잘 관찰해 보시고, 이러한 경우라면 회복 후에 다시 보톡스를 맞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화장애, 연화곤란이라고 해서 턱 밑샘의 위치가 음식을 삼키는 근육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보톡스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삼키는 근육을 살짝 마비시킨다면 음식을 삼킬 때 약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에만 주입이 된다면 이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침샘이 갑자기 커져 보이거나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침샘에 염증이 생기거나 침샘에 종양이 생겨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침샘이 커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있다면 꼭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데 자세히 보면 사각턱 근육이 아니라 침샘 때문에 턱 라인이 둔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침샘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